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장진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대한민국 누구나 장진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직장인과 공무원 모두 잠재적 장진수일 수 있다. 예, 최근 발간된 책 블루게이트의 저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고 블루게이트는 그가 직접 당시의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장 전 주무관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 전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백수죠, 뭐. 예. 그동안 책을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딱히 어떤 직업을 가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없으시죠? 마음의 여유는 그렇다 치고, 예, 당장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어떤 취업 제한에 아직 걸려 있고요. 예. 유죄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공직이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데는 제한이 아직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블루게이트라는 책 제목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예, 이번에 내신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너무 또 자세히 소개하면 책을 또 안 사서 보고 그냥 듣고만 말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좀 긴 얘기라서요. 복잡하고. 예. 제가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을 하면서 겪었던 MB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기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을 폭로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또 시간 순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장 선생님 얘기만 쓰셨습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저를 중심으로. 예. 네. 이 블루게이트라고 책 제목을 다셨는데, 직접 다셨습니까? 이 책 제목? 이게 몇 명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예. 당시에도 이게 언론 노조에서 이 사건을 블루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때. 예. 그리고 저희도 당시에 제가 오마이뉴스 이틀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폭로할 시점에 이 사건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이번에 블루라는 것은 아무래도 파란색이니까. 예. 파란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블루라는 것에 뭐 슬프고 우울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우울한 게이트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붙였고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뭐 우울한 게이트기도 하고요. 또 많은 독자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블루라고 책 제목을 다셨군요. 예. 또 권력의 우울한 측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동안 사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이거 폭로하시면서 여러 매체와 인터뷰도 하셨고요. 또 국민들 상대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셨는데 뭐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책으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책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매일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을. 가다가 또 생각을 하고, 길 가다가 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가분해지지 않을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 그런 좀 차원에서 기록을 했고요.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트라우마에서 제가 좀 벗어나려고
그런 좀 노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예. 이 또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너무 산재돼 있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입니다. 예. 특별히 책 쓰시면서 뭐 그동안의 상황 좀 자세히 다시 정리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특별히 좀, 이 부분은 당시 좀 회상해 보면 좀 특별히 안타깝다. 뭐 이런 대목이라든가, 이 부분은 내가 뭐 검찰 조사 과정이나 또 국민들한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재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다 그런 건데요. 어떤 이 증거인멸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럼 2010년 1차 수사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재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예. 그런데 재수사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 그게 검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선생님께서 사찰을 당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수사가 되면서 다시 어떤 엄해를 받고 수사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엄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 엄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수사가. 예.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쓰면서 돌아보니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장재현 주무관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결국은 깃털만 뽑고 몸통은 밝히지도 못한 채 이 사건 마무리됐다. 이게 대체적인 좀 국민 여론인 것 같은데요. 네. 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 또 직접 목격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관여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몸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거죠. 뭐 저 책에도 기재를 했지만 예. 한 사람만 바라본다 이렇게 책에도 기재돼 있고요. 권력의 정점을 누린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몸통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이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1차 조사 그리고 재수사까지 있었는데도 그 몸통은 공식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 그러나요? 예. 예. 이 검찰의 수사가 결국 자기 검찰 조직 스스로의 안위를 보호하고 청와대를 보호하는 그런 결론을 냈었죠. 이 사건에서. 뻔한 건데 누가 봐도 그래서 일단 검찰의 큰 책임을 좀 말하고 싶고요.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또 무권 유죄, 결국 권력 없는 사람들만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판결 내려지고 또 기소되고 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그 몸통이 좀 가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뭐 기대 섞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거라고 되면 좋겠습니다만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 특위가 꾸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특위에서도 아무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유령특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다시 없어졌죠. 우려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그 뒤에 다른 더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당시에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뭐 도와주겠다,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 밝혔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봤죠. 예.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이제 전화로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사건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특위가 가동이 안 됐죠. 예. 예. 뭐 그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야당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평가를 하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의지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당에서 그걸 제대로 안 받아주고 진행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책을 좀 안 사보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예. 그동안 밝히시지 않은 내용들 일부가 이번 책에 좀 실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밝히지 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디테일하게 깊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 큰 맥락들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쓰고 제 심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추가로 기재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예.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썼습니다. 예, 모든 거를.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장전 주무관님이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공개하고 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조직을 또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름을 바꿨죠. 예, 예. 뭐 불법 사찰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뭐 정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런 불법 사찰이 해소되는지 뭐 국민들은 여전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또 보면 희생자나 유족들을 이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미행을 한다거나 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정부의 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많이 갖고 있는데 장 선생님 보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불법 사찰이 없다고 믿고 싶었죠, 저도. 예. 예, 믿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이 불법 사찰에 대한 깊은 어떤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게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뭐 이거 지시를 받은 사람들도 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이렇게 항변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게만 어떻게 보면 뭐 재수 없는 죄라는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부 어떤 뭐 사람들 일부의 꼬리를 자르는 거죠. 예, 거기에만 책임을 그냥 묻고 윗선에도 안 묻고 또 밑에 지시를 따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처벌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좀 비슷한 유의 여기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뭐 권력 주변에서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들이 뭐 사실로 확인되고 또 보도도 됐습니다. 결국은 당사자들 다 무혐의 처분했고요. 예, 이런 일들도 결국은 어떤 불법 사찰의 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뭐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개인 사생활까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는 건 분명한 사찰이죠. 예. 관련자들은 처벌 안 받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예. 참, 왜 그렇게 하는지 자꾸 저도 궁금합니다. 예,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예. 선생님, 제가 인터뷰 초반 때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가볍게 백수로 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형사처벌 받으신 것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공직이나 이런데 지금 취업하는 건 제한이 걸려 있고요. 예. 이게 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런 제한들이 좀 풀립니까? 예, 예. 풀리는데 올 연말. 예. 예, 저는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일반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사실상 제가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새? 그래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여러,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에서 제 책이, 증거인멸에 관한 책이고,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에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는 그 책을 냈거든요. 예. 이게 불법 사찰 기록, 법원 재판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쭉 검토를 해서 집약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수익금을 또 저한테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들 중에 지금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 선생님 일정하고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콘서트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북콘서트가 지금 6월 9일 저녁 7시 공대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한 차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한 차례입니다. 예.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실 계획 없으신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예.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예. 네, 저희가 조합원들 의견을 좀 들어본 후에 예. 따로 한번 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금도 혹시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 그리고 정보라는 거, 그게 무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권력 없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실상의, 협박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 행위에 가담도 하셨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피해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분들한테요? 예. 저는, 글쎄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수 주무관께서 내신 블루게이트라는 책, 혹시 지금 사찰하고 계신 분들 꼭 좀 읽어보시고, 그 책 읽어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선생님, 저도 기회 되면 책 사서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문제를 다룬 블루게이트라는 책을 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었습니다.